이 샹크스 드래곤 도플라밍고가 제2의 정상결전이 발반된 틈을 타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마리조아의 국보인 우라노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무에게 전달되었고 이무는 특수한 화면으로 제2의 정상결전을 지켜보며 밀짚모자 하나도 성가신데 고대병기를 탈취당하다니, 그렇다면 이제 밀짚모자는 모든 고대병기를 손에 넣었다는 건가? 조이보이 밀짚모자를 보니 900년 전 이 녀석의 얼굴이 생각나는군. DAG는 이어진다고. 아니, 내가 건지한 이상 DA 일족도 이제 곧 사라질 테다 라고 말하며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무의 등에서 야훼의 형상이 나타났고 야훼의 얼굴의 일부가 가려져 있기에 이는 마치 야훼가 아니라 사탄의 얼굴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성지 마리조아의 보관 중인 밀짚모자를 지켜본 이후 곧바로 루피의 숲에서를 불태워버린 뒤 오로성 전원을 권력의 방으로 소집합니다. 이무가 오로성 전원을 소집하자 오로성은 일제히 권력의 방으로 향하였고 이무는 허의 옥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무릎을 꿇으며 부르셨나이까 이무님 이라고 말했고 이무는 제2의 정상결전은 어느덧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예상대로 밀짚모자 루피 측이 우세하군. 하지만 그들의 출혈도 만만치 않은 상태. 전쟁의 막바지에 돌입하면 세계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저들을 제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확실히 그게 가장 좋아 보이는군요 라고 말했고 워큐리성은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무님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성은 허면 저희들이 직접 나서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아직은 좀 더 고민해보지. 전쟁의 결과가 확실히 나오질 않았으니 라고 말하며 전쟁의 결과 여부에 따라 오로성이 직접 출동하여 밀짚모자 루피를 포함한 루피의 아군들을 말살시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꽤나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제2의 정상결전이 일어난 사이 빨간머리, 반영룡, 천냥광대, 조커가 마리조아를 습격하여 마리조아의 국보인 우라노스를 탈취했다고 들었다. 분명 너희들도 근처에 있었을 터. 어찌 고작 쥐새끼 4마리를 막지 못한 거지? 라고 물었고 나스주로성은 송구하옵니다. 저희가 제2의 정상결전의 상황을 살피는 틈을 타 빨간머리, 반영룡, 천냥광대, 조커 단 4명만이 소수정예로 마리조아를 침투하는 바람에 그들의 침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늦게 되었고 발링성과 전군 총수 콩이 대응을 하긴 하였으나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드래곤, 샹크스, 버기, 도플라밍고가 소수정예로 팀을 이루어 마리조아를 급습하였기에 이들의 침입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늦게 되었으며 이들이 속전속결로 목표를 이루고 달아났기에 이들을 완벽히 막아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성은 현재 천룡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도플라밍고 녀석이 수십 명에 달하는 천룡인을 학살하는 바람에 당장 그 녀석을 잡아서 찢어 죽이라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라고 말하나 이무는 그깟 녀석들 몇 명 죽는 건 지금으로선 상관이 없다. 너희는 밀짚모자 루피를 포함한 DAG를 계승하려는 자들을 막는 데 모든 신경을 가해라 라고 명령했고 오로성 전원은 명령을 받들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거프와 생고쿠는 거프의 군함에서 함께 제2의 정상결전을 지켜보고 있었고 거프는 루피의 활약을 보며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부하 하하하 역시 내 손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생고쿠는 거프의 전병을 모조리 뺏어먹은 이후 어이 거프 또 네 녀석의 가족이야. 네 녀석의 아들 드래곤은 세계정부를 습격하여 우라노스를 탈취했고 네 녀석의 손자 밀짚모자는 해군본부를 박살내고 있지. 자네가 어린 시절 키워줬던 불주목도 마찬가지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거프는 크흐흐 생고쿠 우리가 신병 시절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나? 우리가 해군에 입대한 이상 해적들은 더 이상 살아 설치지 못할 것이며 평화로운 세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라고 말하며 과거 자신과 생고쿠가 신병 시절 나눴던 대화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갑자기 추억 회상이냐? 네 녀석도 죽을 때가 다 되었군 이라고 말합니다. 거프와 생고쿠는 제2의 정상결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거프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하지만 자네도 알지 않냐? 세계정부가 있는 한 결코 그러한 세상은 오지 못한다고. 내가 대장으로 승진을 거부한 이유도 천룡인의 방패가 되기 싫었음에도 있지만 대장이 되었다면 로저 녀석과 겨룰 수도 없었을 걸세. 세계정부의 입장에서 거물 해적은 필요약이니. 하지만 루피만은 다르다네. 어쩌면 정말로 세계정부를 부숴버릴지도 모르지. 쓰레기 천룡인들을 모두 끌어내릴지도 모른단 말일세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생고쿠 역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가 평생을 몸담아온 해군을 배신하자는 얘긴가? 라고 물었고 거프는 해군을 배신하는 게 아니야. 세계정부의 개노릇을 그만하자는 거지.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날 무렵 세계정부에서는 반드시 밀짚모자를 제거하려 할 테지. 난 내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올바른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해군본부로 향할 셈이야 라고 말하며 거프는 세계정부가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날 무렵 루피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기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라도 루피를 지켜주려 합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심각한 얼굴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몰리가 던진 거대한 빙하를 차돈이 베어버린 이후 차돈과 몰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몰리는 다시 한번 푸시푸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빙하를 차돈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차돈은 다시 한번 검을 사용하여 빙하를 베어버린 이후 거참 학습력 없는 친구구만. 그런 무식한 공격은 내게 통하지 않는다니까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검을 검집에 꽂아 넣은 이후 이번에는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자신의 주먹을 검게 만든 이후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몰리에게 접근하여 몰리의 복부를 타격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차돈은 곧이어 몰리의 턱을 노렸으나 몰리는 푸시푸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차돈을 멀리 날려버렸고 차돈은 균형을 잃으며 그대로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차돈은 특유의 능글맞은 표정이 변하며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혁명군의 간부라는 건가 성가신 능력을 가지고 있구먼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몰리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고작 중장 따위에게 막힌다면 어찌 혁명을 일으키겠소 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차돈은 담배를 입에 물며 사카즈키 사장도 참 고생이구만. 저런 불량배 같은 녀석들이 활개치는 시대의 원수라니 라고 말한 뒤 몰리와의 2차전을 준비합니다. 몰리와 차돈은 서로의 실력이 엇비슷했기에 대결이 시작된 이후 꽤나 오랫동안 승부를 내지 못하며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승부를 겨루는 사이 쿠로우마가 이완코브를 쓰러뜨렸으며 묘묘우사기와 카라스가 동시에 쓰러집니다. 그렇게 혁명군의 간부들은 사실상 몰리를 제외하며 모두 쓰러졌고 몰리가 혁명군의 희망이자 최후의 전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한 차돈은 역시 텐세이인가 기온장도 조금 아쉽구만. 역시 승부는 해군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너희 혁명군은 더 이상 희망 따윈 없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몰리는 눈앞의 상대에 집중하라고 팀원만 믿고 설치지 말고 라고 말한 이후 순식간에 차돈에게 접근하여 푸시푸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차돈을 공중으로 띄워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차돈은 공중에서 균형을 잡으며 반격을 시도하려 하나 몰리는 반박자 빠르게 공중으로 튀어올라 그대로 차돈을 땅으로 내려 찍어버렸고 푸시푸시 열매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속도가 붙게 되며 차돈은 얼음을 파고들며 얼음 깊숙이 박혀버렸고 차돈은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몰리는 지친 듯한 모습으로 숨을 헐떡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틈도 없이 다른 곳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빠르게 이동합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들과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라임주스와 라피트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라임주스는 라피트를 보며 웨스트블루의 유명한 보안관 출신이 아니신가. 세세열매 모델 하피를 먹은 하피인간. 공간 조작 능력과 환각을 일으키는 녀석이라지.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겠군. 이라고 말하면 라피트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들 중에서도 시류와 아오키지를 제외하면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강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라임주스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후 곧바로 라임주스를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시켰고 라임주스와 라피트는 잠시 해군 본부에서 벗어나며 다방이 어두컴컴한 밀림 같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라임주스는 자신의 무기인 지휘봉에 번개를 둘러 빛을 밝히며 시야를 어느정도 확보한 이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라피트의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피로 변신한 라피트가 괴음을 내며 라임주스에게 다가왔고 라임주스는 번개를 두른 지휘봉을 사용하여 라피트의 얼굴을 그대로 내리치려 합니다. 하지만 라피트는 순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를 선보이며 라임주스의 일격을 피해낸 이후 앞발을 사용하여 라임주스의 지휘봉을 붙잡은 이후 라임주스의 앞면을 그대로 핥혀버립니다. 하지만 라임주스의 지휘봉에는 번개가 둘러져 있었기에 라피트 역시 앞발로 지휘봉을 잡으며 번개에 감전되었고 하체 쪽에 부상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라임주스는 웃으며 어쩌냐 너도 한 방 먹었구만. 그러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잡으면 쓰나 이 흉측한 새자식아 라고 말한 이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라피트의 위치를 읽은 이후 공중으로 높이 점프하여 곧바로 라피트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라피트는 완전히 새로 변신한 이후 조월 화공을 사용하여 라임주스의 복부를 정확히 공격하였고 라임주스는 치명상을 입으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라임주스는 당황하며 분명 멈춰있는 녀석을 노렸는데 설마 내가 공격한 것이 환각이었나? 라고 말하며 자신이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을 했음에도 역공을 당한 이유는 자신이 공격한 라피트가 라피트의 본체가 아니라 환각이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라임주스는 정신을 다잡으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라피트의 위치를 감지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라임주스는 수백 개의 라피트의 분신을 보게 되었고 섬뜩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림잡아 최소 100마리 저중 진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개죽음을 당하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라피트는 수백 개의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내며 체력을 거의 다 소진하게 되었고 빠르게 승부를 보기 위하여 수백 개의 분신에게 일제히 라임주스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하피의 울음소리가 밀림에 울려 퍼진 이후 라피트의 분신 수백 개가 일제히 라임주스를 향해 날아왔고 라임주스는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지휘봉에 번개를 두른 이후
수백 명의 라피트를 향하여 번개를 쏴버립니다. 하지만 라임주스조차 수백 명의 라피트를 막아설 수는 없었고 라피트의 분신들은 일제히 라임주스를 공격하였고 라임주스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한 이후 능력을 해제하고 특수한 공간을 없애버렸고 라피트와 라임주스는 해군본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피트와 라임주스의 대결이 끝이 나며 제2의 정상결전의 1차전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2의 정상결전에는 밀짚모자 일당과 해군을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은 강자들이 참전하였고 별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드림 매치가 많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피트와 라임주스의 대결을 끝으로 이들의 대결이 모두 끝이 나게 되었고 사실상 1차전이 종료되었으며 루피와 구삼대장의 매치업을 제외하면 모든 매치업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우선 루피는 홀로 코비 스모커를 순서대로 쓰러뜨린 이후 처형대에 도달하였고 해군 원수 아카이노마저 쓰러뜨리는데 성공하며 사보를 구해내기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아카이노 아오키지 키자루가 베가펑크가 개발한 만병 재화 치료술을 복용하며 일시적으로 모든 부상을 회복하며 루피의 앞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바나로 사건, 불과 어둠 사건 모두에서 티치에게 패배하며 굴욕적인 2연패를 당했으나 제2의 정상결전에서 티치를 쓰러뜨리며 명예를 회복하며 사치의 복수를 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를 꺾으며 와노쿠니의 전설인 도신 류마와 한층 더 가까워졌으며 쌍디 역시 빅맘과 후지토라를 잡아내며 조로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강자로 발돋움합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아오키지가 맞붙어 미호크가 승리를 거뒀고 마르코가 킹을 꺾었으며 조즈가 퀸을, 비스타가 잭을 꺾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쿠규가 위브를 잡아내며 해군대장 중 유일하게 승전보를 울렸으며 키자루와 로우키드 듀오는 더블 KO를 하며 사실상 무승부를 거둡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과 카타코리가 무승부를 거뒀으며 야마토가 스무디를 꺾었으며 징베가 크래커를 꺾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과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도 맞붙게 되었고 벤베크맨, 야솝, 럭키루, 바제스, 혼고우, 카타리나 데보, 라피트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간부들과 새롭게 징집된 해군본부의 중장들이 맞붙어 쿠로우마가 이완 코브에게 승리를 거두었으며 묘묘우 사기와 카라스는 무승부를 기록하였고 몰리는 차돈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캐먼디시가 모몬가를 잡아냈으며 돈사이가 도베르만을 잡아냈으며 바르톨로메오와 스트로베리는 승부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존 자이언트가 하이루딘을 잡아냈고 세라핌과 흰수염 해적단의 각본대 대장들이 치열한 결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지모자 일당 역시 활약했으며 나미가 히바리를, 로빈이 쿠자쿠를, 우소비 헤르메포를, 프랑키가 드레이크를 잡아냈으며 부르기 프링글스를 잠재우는데 성공합니다. 루피가 아카이누를 쓰러뜨린 이후 사보를 탈환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가 나타나 루피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는 연이은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제히 만병 재화 치료술을 복용하며 일시적으로 모든 부상을 회복했으며 체력을 회복하며 만전 상태로 루피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코비, 스모커, 아카이누와의 대결로 인하여 체력을 꽤나 소비한 상태였으며 부상도 동반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사실상 더 이상 무리한 전투를 하기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를 파악한 아카이누는 밀지모자 루피 한계인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물러설 수 없었기에 전투를 시작하려 합니다. 루피는 체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삼대장을 상대하려 했지만 그 순간 초파가 급하게 뛰어오며 루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약물이 있어 와노쿠니에 있는 약물에서 영감을 얻은 약물인데 이 약물을 먹게 되면 하루 동안 받는 고통의 2배를 단번에 받게 되지만 그 대가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와노 화생수를 건넸고 루피는 고민도 하지 않고 와노 화생수를 마십니다. 참고로 조로가 와노쿠니에서 특수한 약물을 마시며 2배의 고통을 받은 이후 체력을 모두 회복하며 킹과 대결하며 킹을 쓰러뜨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파는 와노 화생수는 단 한 번밖에 마시지 못해 그 이상 복용하게 되면 몸이 버티질 못하니 명심해 루피 이제 쓰러지면 더는 싸울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 알고 있다고 초파 아직 내 한계는 보여준 적도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루피는 현재 너무나도 강해진 상태이기에 아카이노와의 대결에서도 한계를 드러내지 못했으며 사실상 큰 부상을 입지도 않았기에 와노 화생수가 없었더라도 전투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와노 화생수까지 복용하며 모든 부상을 회복했기에 사실상 천하무적의 사나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와노 화생수를 복용한 이후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였고 해군본부 전역에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앞에 있는 녀석을 단순한 애송이 따위로 취급하지 마라. 저 녀석은 해적들의 정점에 선 해적왕이다. 밀짚모자의 기량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 에드워드 뉴게이트, 초대 해적왕 골드로저를 아득히 상회한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일생일대 최강의 적이 되겠군. 우리가 합공을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인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역시 태양신 니카인가. 밀짚모자가 전설 속의 그 남자가 맞다면 우리 셋이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대한 나무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곧바로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를 향해 던졌고, 마치 2년 전 정상결전에서 루피가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와 대치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연상되며 구 3대장과 루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루피는 구 3대장을 마주한 이후 이들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한시도 방심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여 구 3대장을 넘어서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구 3대장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쌍디는 쓰러진 조로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어이 언제까지 잘 거냐 마리모 자식아 라고 말했고, 조로는 굳이 토라는 이라고 물었고, 쌍디는 이미 처리한 지 100만년은 지났다 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며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와 구 3대장인 건가? 루피 녀석 저 셋을 상대하려면 꽤나 고생 좀 하겠군 이라고 말하면 루피가 구 3대장과 대치하며 고생을 할 수는 있으나 패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구 3대장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고무고무 기간트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해군본부보다도 더 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그런 걸 함부로 날려대면 해군본부가 버텨내질 못한다고 라고 소리친 이후 대분화를 사용하여 루피의 고무고무 기간트 바주란건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고무고무 기간트 바주란건이 워낙 강했기에 아카이누의 대분화를 그대로 뚫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힘겨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자루와 아오키지가 나타나 팔척 경공호과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루피의 기간트 바주란건을 막아내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시시시시 역시 3명이니 강하네 라고 말하며 구 3대장을 상대로도 여유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과거 자신이 홀로 밀짚모자 일당을 괴멸시킬 뻔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와는 완전히 딴판인 남자가 되었구만. 평범한 루키 수준에서 이제는 거푸 중장보다 더 강해졌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루피의 성장 속도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아오키지의 생각을 읽은 이후 이시시시 아오키지 그때와 비교하면 나는 1000배는 더 강해졌다고. 그땐 네가 거대한 벽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막지 못해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너우 바보같은 소리,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 수 있다고 애송아 라고 너희 할아버지인 거푸 중장이 말했었다 라고 말하며 아직은 자신들의 패배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루피에게 달려들며 드래곤도 그랬었지, 자신감인지 오만함인지 구분되지 않는 태도, 하지만 네 녀석들의 그런 성격이 결국 발목을 잡을 테지 라고 말한 이후 명구를 사용하여 루피의 얼굴을 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고무고무 채찍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섰고, 루피는 니시시시 점점 즐거워지는걸 이라고 말하며 구 3대장을 바라봅니다. 루피는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선 이후 본격적으로 대결에 임하며 템포를 끌어올리며 매우 빠른 속도로 구 3대장과 공방을 주고받았고, 구 3대장 역시 적절한 협공을 통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로우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대결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느껴지는 저 장남스러움은 무엇인가 라고 말했고, 키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대결임은 확실하군. 밀짚모자, 샤본디 제도에서는 분명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강해질 수 있었던 거지? 마치 시간여행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키자루는 루피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천총운검을 사용하여 날카로운 검을 만들어낸 이후 루피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참격이 약점인 것은 변하지 않았겠지 라고 말한 이후 천총운검을 사용하여 루피의 팔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질렀고, 아오키지 역시 이 틈을 놓치지 않으며 아이스 사브르를 사용하여 날카로운 검을 만든 이후 루피의 복부를 그대로 관통시켜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자신의 복부와 아오키지의 얼음검을 곰으로 변환시켰고, 아오키지의 얼음검을 튕겨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곧바로 거대화를 사용하여 구 3대장보다 훨씬 커졌고, 한 손으로 아오키지를 낚아챈 이후 아오키지를 그대로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했으나 얼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 바다를 얼려버리는 데 성공하며 다행히도 바다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아오키지를 다시 한번 공격하기 위하여 폐양색 패기를 방출시켜 먼 거리에서 아오키지를 노렸으나 아카이누가 견신 홍련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아오키지는 아카이누에게 고마움을 표할 틈도 없이 곧바로 전장에 복귀하였고 루피의 양 다리를 얼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루피의 얼굴을 걷어찼으나 루피의 다리가 곰으로 변하며 루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고무고무 헤딩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복부에 박치기를 적중하며 키자루에게 치명상을 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루피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명구를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아카이누의 공격을 그대로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카이누에게 닿지 않으며 공격을 시도하는 데 성공했기에 마그마에 닿아 화상을 입는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견신 홍련을 사용하여 루피를 집어삼키려 하나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카포를 사용하여 견신 홍련을 막아낸 이후 아카이누를 그대로 낚아채 바닥에 처박아버립니다. 아카이누는 단일기로는 루피를 잡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아오키지와 키자루에게 우리의 기술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곰으로 변환시켜 무효화하거나 압도적인 패기로 막아버리는군 이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그렇다면 밀짚모자를 잡을 방법은 없는 건가?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협공기를 사용해야겠군. 우리가 중장 시절이었던가 협공기를 연마했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기회를 보고 단 한 방만에 끝낸다 라고 말한 이후 마그마로 변신하여 루피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아오키지 역시 아카이누를 뒤따라 루피에게 접근하였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시 이제 슬슬 마무리하자고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양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고무고무 백린탄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접근하는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공격한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는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의 분신이었고 루피가 이들의 분신을 공격하며 빈틈을 노출하자 곧바로 아오키지가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루피를 얼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박살내는 데 성공했고 추워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구 3대장은 일제히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우선은 아카이누가 루피를 향하여 폭렬 화산 화쇄구를 사용하였고 이후 아오키지가 빙결 초화 태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자루가 광신 마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폭렬 화산 화쇄구와 아오키지의 빙결 초화 태핑, 키자루의 광신 마격이 합쳐지며 마그마, 얼음, 빛이 섞인 에너지의 응집체가 루피를 향해 날아갔고, 이 공격은 이제껏 루피가 상대했던 그 어떠한 기술보다 강력한 기술의 응어리가 되어 루피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루피도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을 내재시킨 이후 자신의 필살기인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여 구 3대장의 협공기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루피가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자 루피의 등 뒤에 태양신 니카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해방의 드럼이 더욱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과 구 3대장의 협공기가 충돌하자 그 충격의 여파로 인하여 해군본부 전체가 붕괴되었으며 주변 섬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이 아카이누의 폭렬 화산 화쇄구와 아오키지의 빙결 초화 태핑, 키자루의 광신 마격을 차례차례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구 3대장의 협공기마저 저지하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는 충격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으나 루피는 아직 할 일이 남았기에 곧바로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사보에게 다가갑니다. 루피가 사보를 향해 뛰어가자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가 다시 한번 루피를 막아섰고 루피는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어이 너희들 적당히 하라고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내가 이곳에 서 있는 한 이 녀석의 목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라고 말한 이후 루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아오키지 역시 루피에게 다가오려 하였고 루피는 우선은 성가신 아오키지 먼저 처리하고자 하였고 아카이누를 무시한 채 순식간에 아오키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아이스를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낚아챈 이후
아오키지를 그대로 공중에 띄워버린 이후 고무고무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복부를 난타해버렸고, 아오키지는 체력이 거의 다한 상태였기에 루피의 맹공을 버텨내지 못하며 정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자신이 리타이어 되기 직전 루피의 팔을 얼려버리는 데 성공했고, 루피는 일시적으로 팔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본 키자루는 팔이 얼어있는 지금이 기회인가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한 차례 더 각성하며 마치 샹크스처럼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무력화시키는 경지에 올랐고, 견문사해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견문색 패기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키자루가 반응도 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머리를 정확히 타격했고, 키자루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루피의 공격에 반응조차 하지 못하였고, 루피에게 정타를 허용하며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순식간에 키자루와 아오키지를 쓰러뜨렸고, 이를 본 미호크는 이미 구 3대장의 협공기와 밀짚모자의 필살기가 충돌했을 때 결과는 정해졌었다. 마지막 공방은 구 3대장의 의미 없는 저항에 불과하지 라고 말하며 사실상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DAT건이 구 3대장의 협공기를 뚫어냈을 때 구 3대장은 사실상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순식간에 해군대장 2명을 초살낸 것이 전세계에 중계되었으며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한 모든 이들이 그것을 지켜보았기에 루피는 이 전쟁 이후 해적세계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 됩니다. 루피가 빠르게 아오키지와 키자루를 잡아냈고, 루피는 또다시 아카이누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전혀 식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루피를 노려보며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라고 소리치며 루피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나타나 아카이누를 막아섰고, 샹크스는 루피 대장을 2명이나 쓰러뜨리다니 이제는 나보다 더 강해졌구나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빨간머리 분명 마리조아로 향했다고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갑자기 샹크스가 나타나자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드래곤마저 등장하며 사실상 전쟁의 승패는 기울어버렸고, 드래곤은 아카이누를 바라보며 아카이누 이미 전쟁은 끝났다. 너희로선 우리의 진격을 막을 수 없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안 그래도 불리한 상황인데 빨간머리 샹크스에 이어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마저 나타나자 전의를 상실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거둡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보를 보며 고생 많았다 사보, 바로 구하러 오지 못해서 미안하군. 하지만 덕분에 우라노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라고 말했고, 사보는 불만 따윈 없었다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니 다행이군 이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버기와 도플라밍고마저 나타나며 우라노스 탈취 계획에 참가했던 모든 이들이 나타났고, 드래곤은 보관 열매를 먹인 호리병을 통하여 우라노스를 안전하게 보관하였고, 우라노스가 담긴 호리병을 쿠마에게 넘기며 쿠마 이 호리병을 혁명군의 본거지로 보내다오. 이 안에 우라노스가 들어있다 라고 말했고,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우라노스가 담긴 호리병을 혁명군의 본거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미리 혁명군의 본거지에서 대기하던 베가펑크는 쿠마의 능력으로 혁명군의 본거지에 나타나 우라노스가 담긴 호리병을 보며 이제 모든 고대병기가 다 모인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루피를 바라보며 멋있게 자라주었구나 아들아 라고 말하며 루피와 드래곤이 사상 처음으로 재회하게 되었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 그쪽이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선 이후 해군 원수 아카이누, 더 날뛸 셈이라면 내가 상대해주겠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날뛰는 건 객기라는 것을 잘 알겠지 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를 뿜어내며 아카이누를 노려봤고, 아카이누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으며 빨간머리 샹크스, 2년 전 정상결전을 종결시킨 것도 네 녀석인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쟁 막바지에 등장하였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별다른 대꾸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더 이상은 공격을 이어가지 않았고, 우선은 상부에 이 소식을 알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루피는 사보에게 다가갔고, 류오를 사용하여 사보의 수갑을 박살내버린 이후 사보를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 에이스, 사보는 진한 포옹을 하였고, 루피는 사보 내가 구해준다고 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그래 루피 에이스 고맙다, 너희들이라면 해낼 줄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에게 니시시시 샹크스 이번에도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와 드래곤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드래곤은 목적은 이뤘으니 전원 이곳에서 빠르게 탈출한다
라고 말하였고, 샹크스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루피 오랜만이지만 인사는 나중에 하자고, 이곳에서 탈출하는 게 급선무니 라고 말했고, 루피는 해군도 다 쓰러뜨렸는데 급하게 가야 될 이유라도 있어? 라고 물었고, 에이스 역시 그래, 지금 이 정도 세력이 진을 치고 있다면 해군 전원이 되살아난다고 해도 문제없다고, 급하게 탈출할 이유라도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오로성이 오고 있다. 해군과의 전쟁을 치른 이후에 너희들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직 그들을 막아설 수 없다. 더군다나 신의 기사단까지 움직였으니 라고 말하며 제2의 정상결전이 끝이 난 건 사실이며 해군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협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오로성을 포함한 세계 정부의 추가 세력이 현재 해군본부로 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빠르게 탈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났음을 확신하였고, 루피에게 다가가 루피, 이제 승리 선언을 할 때다.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우리의 손해다. 아직 세계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후퇴한 이후 훗날을 도모해라. 이 전쟁만으로 사실상 큰 타격을 입혔으니 세계 정부 역시 더 이상 관망을 할 수는 없을 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모두에게 소리를 치며 모두 이제 그만 후퇴하자. 이제 전쟁은 끝났어. 우리는 목적을 달성했고 해군은 무너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마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신세계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와 같군. 그때도 혜성같이 등장해 에이스를 구해냈는데 이번 전쟁 역시 밀짚모자가 없었다면 이라고 말하며 단연코 승리의 1등 공신은 루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승리 선언을 한 이후 조로는 밀짚모자 일당 전원을 살피며 낙오된 녀석은 없는 건가? 우솝, 나미, 초파 녀석이 걱정되긴 했다만 언제 그렇게 성장한 건지 자기 자리 정도는 지킬 정도가 되었군 이라고 말합니다. 로우는 키자루와의 대결 이후 꽤나 시간이 지난 뒤 정신을 차리는데 성공하였고 우선은 폴라탱으로 복귀하며 부상자들을 빠르게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폴라탱이 흔들거렸고 로우는 뭐냐, 또 다른 적인가? 설마 세계정부의 지원군인가? 라고 말하나 베포는 캡틴, 그건 아닌 것 같아. 저 깃발은 분명 구사해적단. 저 녀석들이 왜 이곳에 나타난 거지? 라고 말했고 로우는 구사해적단이라면 해적여제 보아인 콕 밀짚모자를 구하기 위해 온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콕은 결의를 다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루피 부디 무사하길 이라고 말하며 빠르게 해군본부에 정착하려 합니다. 그리고 해군본부는 아수라장이었기에 그 누구도 구사해적단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오로성은 영상 전보벌레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파악하였고 결국 자신들이 나서서 전쟁을 마무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마법진을 사용하여 해군본부로 워프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세터는 아직 3개의 중계 중인 영상 전보벌레가 남아있군. 우리가 워프하는 순간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될 걸세 라고 말했고 피터는 번거롭더라도 배를 타고 이동하는 수밖에. 우선 해군에게 연락하여 통신을 모조리 끊도록 하는 게 좋아 보이군 이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아카이누 원수는 연락이 닿질 않고 있는군. 사이퍼포를 통하여 해군 여러 세계 통신을 끊는 작업을 하라고 말해두겠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사이퍼폴에게 해군에게 연락하여 현재 해군본부에서 중계 중인 영상 전보벌레를 모두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작전대로 대부분의 영상 전보벌레가 모두 회수되나 해군은 차마 버기가 몰래 방송 중에 영상 전보벌레가 있음을 알지는 못했고 결국 오로성이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며 오로성의 작전은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오로성은 다행히도 마치 괴수처럼 변하며 마법진을 통하여 워프를 하진 않았기에 오로성의 본 모습이 세상에 공개되진 않습니다. 루피와 동맹군의 활약으로 루피는 세계정부의 인질로 잡힌 사보를 구해내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해군과의 정상결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군은 아직 완전히 괴멸하지 않았으며 세계정부 또한 여전히 건재했기에 샹크스와 드래곤은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을 향해 더 큰 어둠이 엄습해오기 시작하였고 밀짚모자 일당과 루피는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며 제2의 정상결전에서는 승리했으나 새로운 위기를 국면하게 됩니다. 아카이누는 루피가 사보를 탈환하는 틈을 타 황금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오로성들에게 직통으로 연락하였고 오로성은 곧바로 회신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빨간머리와 반영룡마저 나타났소. 해군으로서는 더 이상 저들을 막지 못하오 라고 말했고 세터는 빨간머리와 반영룡의 목적지는 그곳이었나. 오히려 다행이군. 죽여야 할 녀석들이 다 모였으니 그곳으로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도착할 걸세. 자네들은 해적들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적들을 묶어놓기만 하세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무적의 집단 해군도 무너졌는데 웬만한 지원군으로는 무고한 희생만 늘 뿐이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터
여성은 입을 조심해라 사카즈키, 그리고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게나 우리가 직접 나설 생각이니 라고 말한 이후 통신을 끊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놀라며 신의 기사단 정도가 더 올 줄 알았는데 상층부의 영감들이 직접 움직일 줄이야. 그들의 힘을 알지는 못하지만 대면했을 때 느껴지는 기운만큼은 확실한 강자의 기운이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같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확성기를 집어든 이후 해군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나 지금 막 세계 정부의 지원군이 출발했다. 해적 녀석들이 이 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내라. 해적이라는 쓰레기들을 절대 용서하지 마라 라고 소리쳤고 해군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해적들을 용서하지 마라. 지원군이 나타나면 모두 끝난다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사기가 오르게 되며 해적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드래곤은 곧바로 전쟁에 참전하며 전원 이 섬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해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역시 목적은 이뤘다. 이제 도망치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위브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한 로쿠규는 라하하하 세계 정부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지 라고 말하며 도주하려는 해적들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드래곤과 샹크스가 난입한 이후 사보를 무사히 탈환하는데 성공하였기에 루피 측 해적들은 더 이상 해군본부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고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에 사기가 오른 해군들은 집요하게 해적들을 막아섰고 아카이누 역시 마지막 의지를 불태우며 다시 전쟁에 참전하였고 해적이라는 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오늘이야말로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날이다 라고 말하며 해군들에게 해적들을 철저히 막아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루피에게 두 차례나 리타이어된 이후였기에 부상이 꽤나 심각했기에 본격적으로 전쟁에 가담하지는 못하였고 원수로서 후방에서 명령만을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저 마그마 자식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도대체 몇 번을 일어나는 거지? 라고 말하였고 크로코다일은 마치 알라바스타에서 이 녀석을 보는 것 같군 이라고 농담을 하였고 루피는 멋쩍은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해군본부는 과학병기들을 남김없이 전장에 내보냈고 세라핌과 파시피스타가 추가적으로 해군본부에 나타나 해적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파시피스타 여러 대가 돌로 변해버렸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여자는 해적 여제 보아 행국밖에 없을 텐데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는 보아 행국과 구사해적단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밀지모자 일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본부로 향한 레일리 역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모습을 숨기고 있었고 행콕을 제외하며 레일리가 해군본부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아 행콕은 루피 도우러 왔다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고마워 역시 너였구나 행콕 이라고 말했고 행콕은 해벌레하며 헤헤 루피짱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렛은 뱀공주님 방심하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는 전장 얼른 루피님과 함께 탈출하지요 라고 말하며 파시피스타를 향해 화살을 쐈고 행콕은 순식간에 점프하여 파시피스타를 향해 날아간 이후 파시피스타 여러 대를 발로 차서 부숴버린 이후 전쟁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이를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고작 칠무에 하나가 난입했다고 해군들이 좌절하는 게 말이 되나? 이 와중에 돌로 변한 녀석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라고 소리치며 평소에는 여자를 밝히는 로쿠규였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공과 사가 확실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보아행콕은 나무인간 로쿠규 참으로 매력없는 남자로구나. 아직 멀쩡한 해군 대장이 설쳐되면 해적들이 도주하는 건 무리겠지. 네 녀석은 내가 맡겠다 라고 말한 이후 로쿠규에게 달려들었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당찬 언니구만 그래. 하지만 니년의 실력으로는 나에게 닿을 수조차 없다고 라고 말한 이후 보아행콕을 공격하였고 보아행콕과 로쿠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사보가 갈링에게 패배한 이후 사보가 세계정부에 붙잡히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루피 에이스를 필두로 한 밀지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 혁명군은 사보를 탈환하며 해군을 무너뜨리기 위해 해군본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도플라밍고, 버기, 드래곤은 해군이 제2의 정상결전에 집중하는 사이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탈취하였고 곧바로 해군본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아카이누, 키자루, 아오키지, 스모코, 코비를 쓰러뜨리며 맹활약을 하였고 결국 루피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형 사보를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샹크스와 드래곤이 나타난 이후 해군 측에서는 오로성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하여 세라핌을 포함한 과학병기 여러 대를 추가적으로 전장에 투입하였고 세라핌 미호크, 세라핌 DC에게 샹크스를 막아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와 세라핌 티치는 곧바로 샹크스를 습격하였고, 샹크스는 다들 나와는 연이 있는 얼굴들이구만. 그건 그렇고 대단하군 닥터 베가펑크. 세라핌은 당연히 한 구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동일 세라핌이 여러 구가 있다니 말이야. 매의 눈과 검은 수염이 여러 명이라면 그건 반칙이 아닌가. 하지만 그건 그들이 진짜였을 때지. 저런 고철덩어리들로는 그들을 흉내낼 수 없다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세라핌 티치를 박살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세라핌 티치는 고작 한 방만에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군들은 당황하며 루나리아족의 특성이 가미된 세라핌일 텐데 등에 불꽃이 켜져 있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한 방만에 박살내버린 거냐고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절망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세라핌 티치를 박살낸 이후 안정적인 자세로 땅에 착지하였고, 샹크스는 세라핌 미호크를 바라보며 네 녀석을 보고 있으니 매의 눈과 보냈던 치열했던 그날들이 떠오르는군 이라고 말한 이후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며 세라핌 미호크를 박살낼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전장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고 전세를 지켜보고 있던 미호크가 나타났고, 그 녀석은 나에게 양보하지 그래 빨간머리. 개인적으로 나의 클론이 너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 싶진 않아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웃으며 하하하 그거 참 이상한 고집이군. 뭐 문제될 것도 없으니 너에게 맡겨두겠다. 빨리 처리하고 이 섬을 떠나자고. 우리조차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 몰려올 거제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인상을 구기며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거냐. 이곳에 모인 전력들조차 감당하지 못할 폭풍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라고 말하며 샹크스가 계속하여 이 섬에서 빠르게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친구, 세상에는 이름을 떨치지 않은 강자들이 많은 법이야 라고 말하며 돌아섰고, 미호크는 샹크스가 허튼 소리를 할 남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선은 샹크스의 말대로 빨리 해군본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미호크는 샹크스에게 자신이 세라핌 미호크를 상대하겠다고 한 이후 세라핌 미호크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라핌 미호크에게 샹크스를 쓰러뜨리라는 명령이 입력되어 있었기에 세라핌 미호크는 샹크스를 쫓아가려 합니다. 그러자 미호크는 네 상대는 나라고. 고집불통인 건 나와 똑같군 이라고 말한 이후 코웃음을 친 이후 빠른 속도로 세라핌 미호크에게 접근하여 흑도 이자요위를 사용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미호크는 이를 쳐내는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이런 꽤나 자존심 상하는군. 빨간머리 저 녀석은 단 한 방만에 세라핌 티치를 보내버렸는데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었고, 세라핌 미호크는 살기를 감지하며 미호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세라핌 미호크는 급하게 이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미호크의 수준으로는 미호크의 일격을 막아낼 수 없었고, 세라핌 미호크는 그대로 반토막이 나며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렇기에 겉모습을 흉내낸 세라핌이라고 할지라도 가짜와 진짜는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래곤은 우라노스 탈취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이후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해군본부에서 최대한 빠르게 많은 인원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과학병기들을 제거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과학병기 중에서도 단연코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세라핌들을 바라보며 닥터 베가펑크 정말 대단한 물건을 만들었어. 저들 개개인이 혁명군의 간부 수준이니 말이야. 하지만 아깝지만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선 저 물건들을 모두 박살내버려야겠지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날씨를 흐리게 만들었고, 해군본부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세라핌들을 차례차례 박살내기 시작하였고, 세라핌과 대치 중이던 신흰수의 매적단의 각본대 대장 바르톨로메오, 모리아, 징베는 드래곤을 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루피 군의 아버지,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소문으로만 들었던 남자인데 과연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군 이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웃으며 키시시시 몽키디 가문의 괴물이 아닌 녀석은 없더군. 저 녀석이 왔으니 고철덩어리들은 다 끝났다 라고 말하며 드래곤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모리아는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서 드래곤과 잠시 대치했으며 드래곤과 미호크의 대결을 지켜보았기에 드래곤의 강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드래곤이 해군의 과학병기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었고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세라핌을 위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라핌들은 반격에 나섰고 세라핌 도플라밍고는 드래곤을 향해 펀치를 날렸으나 드래곤은 세라핌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한 손으로 막아선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둘렀고 마치 거프의 블루홀과 유사한 자세를 잡으며 곧바로 세라핌 도플라밍고를 땅에 처박아 버렸고 세라핌 도플라밍고는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드래곤은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세라핌 모리아의 얼굴을 뚫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모리아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뭔가 기분이 나쁘구만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드래곤의 앞에 세라핌 행콕이 나타났고 세라핌 행콕은 애교를 부리며 드래곤을 돌로 만들어버리려 합니다. 참고로 세라핌 행콕은 메르메르 열매를 먹었으며 세라핌 행콕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귀엽다는 생각만 하여도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전투에 돌입한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 냉정해지며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캐릭터이기에 세라핌 행콕의 애교에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드래곤은 돌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번개를 사용하여 세라핌 행콕을 불태워버린 이후 폐양색 패기를 마치 가시처럼 방출시키며 세라핌 행콕을 개박살냈는데 성공하며 순식간에 3개의 세라핌을 박살냈는데 성공합니다. 쿠마는 홍고우를 치료해준 이후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쿠마와 혁명군은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쿠마에게 또다시 잡혀가기 위해서 면목이 없구나 라고 말했고 쿠마는 신경쓰지 마라 드래곤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본이라면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았다. 현재 닥터 베가펑크와 함께 혁명군의 본거지에 있지. 네가 완전히 혁명군으로 귀속하여도 더 이상 세계 정부에서는 널 구속하지 못한다네 라고 말했고 쿠마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그런가 고맙다 드래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 따윈 없지 라고 말한 이후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하며 최대한 많은 수의 해적들을 대피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을 주체로 한 클론병인 파시피스타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과거 베가펑크와의 계약을 떠올리며 파시피스타 평화주의자라는 이름을 가진 병기 좋은 곳에 사용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의 파시피스타는 그저 정부의 개에 불과하군. 이래서는 저들이 탄생한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며 파시피스타들이 초기 제작 목적과는 다르게 쓰이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곧바로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파시피스타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우르스스 쇼크를 사용하여 파시피스타 세구를 그대로 박살내버렸고 해군본부 중장 도베르만 바스티유는 폭군 쿠마가 풀려났다. 이제 저 녀석은 세계 정부의 적. 그 녀석을 죽여도 상관없다 라고 소리쳤고 무수히 많은 해군들이 일제히 쿠마를 향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 발바닥을 소환한 이후 순식간에 해군들 여럿을 날려버렸고 폭군다운 강함을 연출하며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행콕은 루피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 정상결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구사해적단을 이끌고 신해군본부로 향하였고 전쟁 막바지에 신해군본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콕은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한 이후 빠르게 전장을 휘젓기 시작했으나 위브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 로쿠규가 이를 막아섰고 행콕과 로쿠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콕은 로쿠규의 몸에 있는 상처들을 보며 누군가와 한바탕 한 모양이군. 이미 저 남자의 체력은 바닥 이라고 생각하며 빠른 속도로 로쿠규에게 접근하여 로쿠규의 얼굴을 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팔을 치켜 세우며 이를 막아냈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행콕의 메르메르 열매의 능력으로 인하여 로쿠규의 팔이 일부 석화되어 버렸고 행콕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로쿠규의 복부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석화 상태를 완전히 해제한 이후 행콕의 멱살을 붙잡은 뒤 행콕을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렸고 이후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행콕을 포박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고작 칠무의 따위에게 당하면 해군본부 대장으로서 체면이 서질 않는다고. 니년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거냐. 지쳐있다고 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나 라고 말하며 해군본부 대장다운 강함을 연출하며 지친 몸으로도 행콕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행콕의 머리를 그대로 뚫어버리려 하였고 행콕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놓입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를 막아주기 위하여 로쿠규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루피와 로쿠규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기에 루피조차 행콕을 구하러 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로쿠규의 촉수를 잘라버리는데 성공했고 숙녀를 거칠게 다루면 쓰나 라고 말합니다. 사보는 로쿠규와 행콕의 대결에 난입하여 로쿠규가 행콕을 죽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사보는 행콕에게 빠져있어라. 이 녀석은 내가 막겠다 라고 말했고 행콕은 루피를 제외한 남자의 명령은 듣지 않으나 사보는 루피의 형이었기에 루피의 형님이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며 사보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사보를 바라보며
병명군의 2인자 결국 풀려났군. 하지만 아직 이곳은 해군본부. 네 녀석이 풀려났다고 한들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는 없을 테다. 만약 내가 네 녀석을 죽인다면 사카즈키 씨가 칭찬을 해주겠지. 라고 말하며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거목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자신의 양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어주지 라고 말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로쿠규에게 접근하였고, 사보는 용조곤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앞면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촉수를 사용하여 사보의 공격을 저지하려 했으나 사보의 공격이 조금 더 빨랐고, 사보의 공격은 로쿠규의 얼굴에 적중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곧바로 용의 숨결을 사용하여 거목으로 변한 로쿠규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로쿠규는 변신이 풀려나게 되며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며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사보는 로쿠규가 이 정도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기에 로쿠규가 쓰러진 틈을 놓치지 않고 로쿠규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류오를 사용하여 로쿠규의 내장에 충격을 주는데 성공하였고, 로쿠규는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사보는 로쿠규가 피를 토하며 날아가자 로쿠규가 쓰러졌다고 판단한 이후 철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는 덩쿨을 사용하여 사보의 양다리를 붙잡았고, 사보는 잠시 행동 제약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치 숲의 화신처럼 변하였고, 이 폼은 로쿠규가 그간 선보였던 어떠한 폼보다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매우 분노한 표정으로 사보를 향하여 거대한 손을 내리쳤고, 사보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낸 이후 악마의 열매 능력이 감정의 영향을 받는 건가? 특이한 경우군 이라고 말하며 로쿠규가 매우 분노한 상태였기에 이제껏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변신을 푼 이후 채를 사용하여 사보에게 접근한 이후 뒤돌려차기를 사용하여 사보의 복부를 차버렸고, 사보는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멀리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연이은 대결로 인하여 공격의 위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고, 사보는 로쿠규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순식간에 로쿠규에게 접근하여 용의 기운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앞면을 정확히 강타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는 웃으며 걸려들었구만, 끝이다 사보 라고 소리치며 파리지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사보를 포박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전신이 풀에 묶이게 되었고, 사보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풀을 풀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아카이누가 날아오고 있었고, 아카이누는 명구를 사용하여 사보의 배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루피는 과거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가 에이스를 죽였던 것을 떠올리며 급하게 아카이누를 막아서기 위하여 사보에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가 나타나 매우 지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루피의 발을 얼려버렸고, 루피는 사보를 구하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얼음 녀석 분명 쓰러뜨렸을 텐데 라고 말하는 아오키지는 숨을 헐떡이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주먹이 사보의 몸을 그대로 뚫어버리기 직전까지 갔고, 드래곤은 급하게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진격을 막아서려 하였으나 고작 태풍 따위로 아카이누를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루피는 절망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나타나 불주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쳐내는 데 성공하였고, 불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풀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로쿠규의 작전은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고, 에이스는 위기의 순간 사보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고맙다 에이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형제잖냐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불주먹, 그래 네 녀석 역시 제거 대상이다. 이 자리에서 형제 모두 반드시 죽여주지 라고 말하였고, 에이스는 잠깐만 이 녀석을 막아서면 된다. 내가 아카이누를 묶어놓지 못한다면 누가 죽어버릴지 몰라. 모두가 탈출할 때까지 이 녀석을 묶어두고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난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잠시 동안 아카이누를 묶어둔 이후 모두가 해군본부에서 벗어날 무렵 자신도 도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마주한 이후 해군 원수 아카이누, 벌써 몇 차례나 쓰러졌을 텐데 저 녀석이 해적을 말살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가 사보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와 맞먹는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아카이누가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카이누의 압도적인 실력도 있으나 아카이누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보며 또 목적을 이루고 후퇴하는 건가? 정말 쓰레기 집단이 따로 없군 이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도발하나,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수련 이후 냉정함을 찾게 되었기에 아카이누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웃으며 그래 니놈 말대로 목적은 이루었다.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이유 따윈 없다고 라고 말한 이후 전원 이곳을 떠나가라. 이건 선장의 명령이다 라고 말했고, 신흰수염 해적단은 빠르게 섬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에이스가 아카이누의 도발에 걸려들지 않고 신흰수염 해적단에게 퇴각 명령을 내리자 아카이누는 유성화산을 사용하여 해적들의 테러를 없애버린과 동시에 도주하는 해적들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불주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유성화산을 막아냈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유성화산을 시전하는데 실패하며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자신과 아카이누만을 불 속에 가둬놓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성가시다는 표정을 지으며 불주먹 기어코 죽음을 지자체하는군 이라고 말하며 우선은 에이스를 확실히 처리한 이후 나머지 해적을 쫓으리라 생각합니다. 킹은 마르코와의 대결 이후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당하는 약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자신들이 와노쿠니 여개인 사건 이후 해군에 붙잡히게 되었고 현재 해군의 병기로서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 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킹은 곧바로 카이도우를 구하기 위하여 카이도우에게 빠른 속도로 날아갔고 카이도우는 조로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정신을 잃으며 쓰러진 채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킹은 카이도우에게 카이도우씨 정신 차려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카이도우를 깨우려 하였으나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은 약효가 워낙 강했기에 카이도우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킹은 어째서 자신만 의식을 차릴 수 있었는지 곰곰이 고민하였고 자신이 루나리아족이기에 베가펑크의 약물에 저항할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루나리아족은 신체 능력 하나만큼은 최고인 종족이며 온갖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종족이기에 약물에 대한 저항도 강한 종족이기에 베가펑크의 약물조차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킹은 자신의 혈청을 카이도우에게 주입하였고 곧이어 잭과 킨에게도 혈청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잭과 킨은 정신력과 패기가 약했기에 루나리아족의 혈청을 주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가펑크의 약물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이도우는 정신력과 패기가 워낙 강한 인물이기에 킹의 혈청을 주입받은 이후 정신을 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킹 지금 무슨 상황이냐 라고 물었고 킹은 와노쿠니에서 밀지모자 일당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으로 호송되었던 것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그래 밀지모자에게 패배했었지 결국 네 녀석이 기다리던 조이보이가 나타났구나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킹 역시 웃으며 당신을 쓰러뜨린 남자가 나타날 줄은 몰랐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킹은 말을 이어가며 임펠다운에 투옥당한 이후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하여 저희의 인격을 통제한 이후 밀지모자 일당과의 전쟁에 우리를 투입한 것 같습니다. 저는 루나리아족이기에 약효를 이겨냈고 저희 혈청을 투여하니 카이도우 씨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잭과 키는 저희 혈청을 투여받은 이후에도 저 상태고요 라고 말하였고 카이도우는 대충 상황은 알겠군. 해군 녀석들 감히 나를 꼭두각시로 사용하다니 라고 말하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어이 킹 쓰러진 링링에게도 너의 혈청을 투여해라. 저 할망구라면 반드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테야 라고 말했고 킹은 분부대로 라고 말한 이후 카이도우와 함께 빅맘에게 날아갑니다. 에이스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묶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바라보며 아카이누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 네 녀석만큼은 용서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하며 매우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에이스의 작전이었고 에이스는 흰수염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잘 알았기에 흰수염을 죽이는데 이바지한 아카이누에게 악감정이 있긴 하였으나 만약 여기서 자신이 사망하거나 루피가 사망하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오지 못하게 된다면 흰수염의 희생이 물거품이 됨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에이스는 흥분한 척하며 아카이누가 자신만을 노리게 한 이후 신흰수염 해적단을 포함한 해적들이 모두 해군본부에서 탈출한 이후 자신도 함께 탈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의 작전에 걸려들었고 에이스가 아버지의 원수를 두며 매우 흥분한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확실히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간 명구를 날립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과거 정상결정과는 달리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상대로 대등한 모습을 보였고 아카이누의 마그마조차 에이스의 불을 태우지 못합니다. 한편 루피는 아카이누와 대치 중인 에이스를 보며 무언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에이스를 도우러 가려 합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루피를 가로막으며 밀짚모자 네가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 요이. 아까 에이스가 나에게 잠시 아카이누를 묶어놓은 이후 곧바로 합류하겠다고 말했다 요이 라고 말하며 마르코는 이미 에이스의 작전을 알았기에 루피가 에이스를 도우러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에이스를 믿었기에 더는 에이스를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전장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에이스는 해적들이 무사히 해군본부를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미기를 자처하며 아카이누와 대립하게 되었고 아카이누와 에이스는 모두 시간이 촉박했기에 두 캐릭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폭발시키며 치열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아카이누는 에이스에게 접근한 이후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그대로 집어삼키려 하였으나 에이스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높게 튀어오른 이후 염제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주변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대분화를 사용하여 공중에 떠있는 에이스를 그대로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아카이누의 대분화를 피해냈고 아카이누의 대분화는 공중에서 폭발하며 마치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해군본부 주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적과 해군들은 마치 세계의 종말을 보는 것 같잖아. 주변의 모든 것이 불타고 있어 라고 소리칩니다. 에이스는 아카이누의 대분화를 피해낸 이후 아카이누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폐황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아카이누에게 닿지 않는 공격을 적중하였고 아카이누는 얼굴이 짓눌리며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의 필살기인 폐황 천하 병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연이은 대결로 인하여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고 T7을 마무리 지었을 때 정도의 위력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화신 포룡포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나 아카이누 역시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기에 만전 상태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충돌로 인하여 섬의 일부가 그대로 불타버렸고 아카이누와 에이스는 지친 기색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해적들이 거의 다 탈출해감을 파악했고 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에이스는 처음부터 시간을 끌 생각뿐이었다는 것을 파악하며 불주먹 가짜는 계략을 이라고 소리쳤고 에이스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고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거푸와 센고쿠는 제2의 정상결전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해군과 해적 모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전쟁을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거푸는 해군을 지킨다는 목적도 있었으나 루피와 드래곤, 에이스 등이 세계 정부의 지원군에게 당하는 꼴을 볼 수는 없었기에 자신이 직접 전쟁을 끝내며 이들을 대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푸와 센고쿠는 오로성보다 먼저 해군본부에 도착하였고 해군들은 거푸의 군함이 나타나자 영웅 거푸 중장님이다. 센고쿠 전 원수님도 계신다. 세계정부에서 말한 지원군이 저 두 분인가? 라고 소리치며 거푸와 센고쿠가 등장하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피며 후 성가신적들이 나타났구만 이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훗훗훗훗 센고쿠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웅 거푸는 차마 자신의 혈육을 공격할 수는 없을 텐데 저들이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푸는 곧바로 군함에서 뛰어내린 이후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춰라. 이 이상 전쟁이 지속되면 해군은 괴멸할 테지. 해적을 말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지키는 건 역시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해군은 미래를 지키는 집단이기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고쿠 역시 거푸의 말에 거들며 은퇴한 노병 2명이 할 말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우리의 명령에 따라다오. 해군이 추적을 멈추면 해적들 또한 더 이상 응전하지 않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직 사카즈키 원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지만 거푸 중장과 센고쿠 전 원수님의 말 역시 일리가 있어 젠장 불주먹 녀석의 불기둥 때문에 사카즈키 원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라고 말하며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짓습니다. 거푸와 센고쿠가 나타난 이후 해군의 추격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었고 해적들은 그 틈을 타 다시 선박에 탑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신흰수염 해적단, 혁명군, 크로스길드, 각 해적단의 산하해적단은 일제히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다행히 늦진 않은 모양이군. 이제 우리만 철수하면 돼요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바라봤고 샹크스는 아직 섬에 남아있는 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샹크스, 미호크, 드래곤, 사보, 쿠마, 마르코, 에이스,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징베 만이 해군본부에 남아있었고 이들은 모두 자력으로 섬에서 탈출이 가능한 강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아카이누와 혈투를 치르고 있는 에이스에게 에이스 이제 우리만 남았다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아카이누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집요하게 에이스를 쫓아왔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일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래곤 해군을 배신한 녀석이 이곳에는 무슨 낯짝으로 왔나 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아니 아카이누라고 불러야 하나 해군 아니 세계정부는 정의가 아니라네 자네도 분명 알고 있지 않나 라고 말한 뒤 아카이누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루피의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웃으며 불주먹 루피를 항상 지켜줬다지 자네는 나의 은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샹크스, 미호크, 드래곤, 사보, 쿠마, 마르코, 에이스,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징베는 일제히 해역으로 향했고 이들은 사보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며 성공적으로 목적을 이루며 해군본부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하기까지 1분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아카이누는 에이스와의 대결 이후 해적들이 모두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것을 목격했고 해적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아카이누에게 다가와 사카즈키, 자네의 마음은 잘 알겠다만 무리하게 해적을 쫓게 되면 해군 역시 무사할 수는 없다네. 해군이 이곳에서 괴멸된다면 정의는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한다네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진격을 막아섰고, 센고쿠 역시 거프의 말이 맞다. 사카즈키, 해적들을 말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상 입은 해군들을 치료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현재 세계 정부에서 지원군이 오고 있는 상태, 신의 기사단을 포함한 사이퍼폴 또한 추가적인 과학 병기가 오고 있어. 그리고 상층부의 영감들 또한 직접 행차할 예정이요. 그러니 해적을 추격하지 않을 이유 따윈 없소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센고쿠는 더 이상 아카이누를 막아설 명분이 없었으며 직책상 아카이누를 막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적들 대부분이 선박에 탑승한 채로 해역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아오키지에게 쿠잔 얼려버려라 라고 말했고, 쿠잔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본부 주변의 모든 해역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다가 얼어버리며 선박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스쿼드는 젠장 또 저 녀석이다 아오키지 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얼음을 밟고 진격해라. 우선 목표는 선박을 박살내는 것. 전원 해적들을 놓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다시 한번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르는 미치도록 끈질긴 녀석이군. 저 녀석의 광기는 나조차 질릴 정도라고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끈기는 조로조차 질릴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써니오에서 내린 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군 이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진격해오는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사보의 탈환을 기점으로 1, 2차전을 나눴을 때 1차전에서 이미 쓰러진 이들은 대부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1차전에서 승리한 이들이 뒤섞여 2차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2차전이 시작된 이후 쿠로오마 중장을 필두로 한 해군들은 계속하여 해적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파시피스타 여러 대가 추가적으로 전장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파시피스타 해군 전원 해적 녀석들의 선박을 노려라. 도주할 수단을 차단하면 녀석들은 도관에 든 쥐신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시피스타는 일제히 선박을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르톨로메오가 나타나 베리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우전드 써니오를 막아선 이후 루피 선배의 배는 너희들이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역시 듬직한 녀석이군, 빛을 졌다 라고 말한 이후 삼도류 도깨비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파시피스타 세대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우소문 특제 식물탄을 사용하여 파시피스타 한 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하하 캡틴 우솝 등장이다 라고 소리쳤고, 이를 본 신흰수염 해적단과 혁명군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은 우리도 질 수 없지 라고 소리치며 격렬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밀짚모자 일당 성가신 녀석들이군. 저 녀석들이 이번 전쟁에 키를 쥐고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밀짚모자 일당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우솝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우솝의 안면을 강타하려 하였고, 우솝은 차마 쿠로오마의 속도에 반응하지 못하며 뭐야 해군본부 중장? 이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이 나타나 꽃꽃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쿠로오마 중장을 붙잡는 데 성공했고, 나미가 나타나 제우스를 사용하여 쿠로오마 중장을 그대로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군본부 소장 히나가 나타나 감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나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에서 깨어난 프린스 그리스가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빈마저 제압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쌍디가 곧바로 이들을 구해내려 하였으나 그 순간 키자루가 나타나 쌍디를 발로 차서 날려버렸고, 키자루는 아까의 빛이라고 검은 다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젠장 여기서 대장이라니, 내가 어서 가지 않으면 나미짱과 로빈짱이 위험한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원군이 나타났고, 야마토는 4명 8개를 사용하여 프린스 글스를 날려버렸고, 벤베크맨이 나타나 히나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커다일이 나타나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쿠로오마를 베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지키고 싶은 건 확실히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2차전이 시작된 이후 코비와 스모코는 정신을 차렸고, 코비는 루피는 역시 대단하네요. 저와 당신, 아카이누에 이어 대장들마저 이기다니 라고 말했고, 스모코는 적에 대한 감상을 할 여유 따윈 없다 라고 말한 이후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체를 연기로 바꾼 이후 곧바로 루피를 추적하러 나섰고, 코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느꼈기에 부상자들을 수습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스모코는 빠른 속도로 전장에 복귀했고, 해적들은
일제히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스모커 중장이다. 밀짚 모자와 허각으로 겨뤘던 남자인데 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스모커는 단 한 녀석도 빠져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한 이후 뭉게뭉게 프로즌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적 수백 명을 붙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위치를 파악한 이후 루피에게 날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이 나타나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스모커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스모커는 해루석 지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대단한 부성의군 드래곤 로그타운에서부터 위기의 상황에 나타나 항상 밀짚모자를 감싸는군 이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자식은 부모의 전부라네. 자네도 언젠간 자식을 낳게 되면 이해할 테지 라고 말하며 웃었고, 스모커는 뭉게뭉게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드래곤에게 대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자네와 승부를 내고 싶다만 오늘은 날이 아닐세. 뭉게뭉게 열매는 하늘의 일부, 나와 자네는 상성상 내가 유리하지 라고 말한 이후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며 스모커를 멀리 날려버렸고, 드래곤의 말대로 연기 역시 하늘과 기상의 일부였기에 드래곤의 능력에 저항하기 더욱 힘들었고, 결국 스모커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자가 지쳐있기에 가능했다. 만약 온전한 상태였다면 나조차 감당하기 힘들었겠지. 이스트블루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었군 이라고 말하며 스모커가 루피와의 대결 이후 지친 상태였기에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멀리 날아가며 담배를 피며 패기 수련이 이래서 중요한 거군 이라고 말합니다. 킹이 루나리아족의 특성 덕분에 베가펑크가 개발한 약물의 약효를 이겨내며 정신을 차리는데 성공했고, 이후 킹의 혈청을 먹고 카이도우마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후 카이도우는 빅맘에게 킹의 혈청을 먹였고 빅맘마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맘마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이냐 카이도우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빅맘에게 킹에게 들은 정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빅맘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빅맘은 긴장이 풀리게 되며 급심한 공복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식타마리를 앓고 있었기에 공복에 시달리자 주변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눈앞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우로로로로 식타마리인가 뭐 어차피 해군 녀석들을 모두 죽이려 했는데 링링이 난폭해져도 상관없지 라고 말한 이후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사용하여 거대한 용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빅맘과 카이도우가 해군본부에 나타나게 되며 큰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우는 해군들을 닥치는 대로 물리치며 섬을 가라앉힐 지경으로 공격을 난사하였고, 브랑뉴는 아카이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약물 따위로 저런 괴물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욕심인가 라고 말하며 드래곤과 샹크스가 나타난 데에 이어 카이도우와 빅맘마저 인격을 되찾으며 크나큰 변수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카이도는 빅맘을 부활시킨 이후 쓰러진 티치를 바라봤고 예전에 흰수염 영감 쪽에 있던 녀석인가 라고 말했고, 킹은 마샬 디 티치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카이도와 빅맘이 임펠다운에 수감된 이후 불과 어둠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루피가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며 티치가 사왕에 오르며 이름을 떨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에 카이도우와 빅맘은 티치를 잘 알지 못했으며 티치가 사왕급 실력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킹에게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킹, 네 녀석의 혈청을 저 녀석에게 먹여봐라. 만약 정신을 차린다면 꽤나 쓸만한 녀석이겠지 라고 말하였고, 킹은 카이도우의 명령을 들으며 곧바로 티치에게 날아간 이후 자신의 혈청을 주입하였고, 이윽고 티치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이를 보며 우로로로로 어중이 떠중이는 아니었나 보군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카이도우와 빅맘 거기다가 뭐냐고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은 이라고 소리쳤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전투에 돌입하며 운명이 된다면 살아남아봐라. 흰수염 영감과는 연이 있기에 네 녀석을 살려줬다 라고 말하며 티치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한 이후 운명이 자신을 살렸다고 생각하며 우선은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며 폰다를 도모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샹크스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샹크스는 티치 네 녀석의 운명도 호락호락하지 않은가 보군. 하지만 로저 선장님, 아니 세계가 기다리는 인물은 네가 아니야. 만약 허튼 행동을 하려 한다면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티치가 만약 루피를 방해하거나 세계의 운명을 거스르려 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티치를 막아서겠다고 말합니다.
크로마 중장을 포함한 해군이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추가적으로 파시피스타 여러 대가 전장에 투입되었고, 이들은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조로는 저 녀석들 끝이 없는군. 도대체 파시피스타는 몇 구나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끝없이 나타나는 파시피스타를 보며 질린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불평할 시간에 한 놈이라도 더 쓰러뜨리라고 라고 말하며 지친 기색을 드러내긴 하나 계속하여 해군들을 소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묶어놓는 데 성공한 에이스가 나타나며 얼음은 내가 녹여주마. 저는 배에 다시 탑승해라. 여기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고. 세계정부의 원군이 도착하기 직전이다. 라고 소리쳤고 해적들은 곧바로 전투를 중단하며 배에 탑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군들은 놓칠 리가 없지 않냐 라고 소리치며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등장하여 어느정도 체력을 회복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해군들은 긴장하는 표정을 지으며 해적왕 몽키디 루피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들 대부분을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해적들 대다수는 무사히 배에 탑승하며 마침내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이들과 함께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카이도우가 날아와 4명 8개를 사용하여 루피를 가로막았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루피는 카이도우가 인격을 되찾으며 자신을 공격하자 카이도 인격을 되찾은 건가?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 밀짚모자 오랜만이군. 기어코 해적왕이 된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 해낼 거라고 했잖아 라고 말한 이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킹은 이를 보며 저것이 니카 루나리아족이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가 실존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루피의 머리를 찍어버리려 했으나 루피는 고무고무 총을 사용하여 이를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 나를 막을 셈이냐? 해군까지 벅찬데 니 녀석까지 상대할 시간은 없다고 라고 조금은 불만인 듯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카이도우는 웃으며 그래 해군이 먼저지. 여전히 건방진 녀석이라 안심했다. 밀짚모자 내게 말했지. 니 녀석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그 어떠한 세상보다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어쩌면 해적들이 기다려왔던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말하며 카이도우답지 않은 심오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적의가 없음을 파악하며 기어 피프스를 해제하였고, 카이도우는 나는 흰수염 영감이나 로저처럼 멋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다. 나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의 초석이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길 원했던 원피스를 남긴 녀석의 운명을 이루는 초입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죽음이 아닐까 라고 물었고, 루피는 카이도우가 자신을 도우며 화려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말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네가 꾸는 꿈의 끝을 남에게 묻지마. 너의 꿈의 끝은 네가 정하는 거야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우로로로 여전히 건방진 녀석이군. 가라 밀짚모자. 이 녀석이 로저와 흰수염 영감이 기다리는 남자가 맞다면 이라고 말했고, 자신이 해군들을 막아주는 사이 해군본부에서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이후 곧바로 써니호에 탑승하였고,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벗어나려 합니다. 빅맘은 인격을 되찾은 이후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가 헤블린 파이어를 사용하며 에이스를 공격하였고,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빅맘은 맘마 와노쿠니에서의 복수를 해주마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복수는 다음에 해라 빅맘 이라고 말했고, 빅맘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맘마 누군가 강력한 녀석들이 오고 있군 이라고 말하며 오로성이 해군본부에 오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에게 어이 로저의 아들 밀짚모자가 원피스를 찾았다지. 원피스는 진짜로 있었나? 라고 물었고, 에이스는 그래 하지만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른다. 오직 밀짚모자 일당만이 알고 있다고 라고 말했고, 빅맘은 밀짚모자 녀석 비밀이 많은 남자군. 형제에게조차 보물의 정체를 말하지 않다니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말을 이어가며 온 세계의 온갖 인종이 가족이 되어 같은 눈높이에서 식탁에 둘러앉는 것. 하지만 천룡인과 세계정부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세계정부를 필연적으로 박살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로저와 록스조차 이루지 못했지.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밀짚모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루피의 생각은 모르지만 루피라면 반드시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지 라고 말했고, 빅맘은 그렇다면 우선 이곳에서 탈출해야겠군. 이곳은 나와 카이도가 막아주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시간이 없었기에 빅맘 너의 꿈은 반드시 이뤄주지 그것 하나만은 약속하마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스트라이커를 타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에게 전성기 시절 로저를 보며 로저 네 놈을 떠오르게 하는군 모든 해적이 꿈꿔왔던 순간이 조만간 올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빅맘과 카이도우가 루피 측으로 돌아서게 되며 밀지모자 일당을 포함한 해적들 대다수는 안전하게 해역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드래곤은 무언가 오고 있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날씨가 변하는 것을 보며 강력한 존재들이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리폰을 꺼내들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루피, 조로, 쌍디 역시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반대편 해역에서 선박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선박은 이제껏 등장한 해군의 어떠한 군함보다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인수염 해적단의 산하해적단과 밀지모자 일당의 산하해적단, 혁명군은 일제히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군함을 향하여 포격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포탄이 말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스쿼드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뭐냐 저 알 수 없는 선박은 우리가 쏜 포탄이 모두 사라져버렸어 라고 말했고 돈사이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이라고 말하며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중에서 마법진과 같은 것이 5개가 생겨났고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나오며 밀지모자 일당 측의 인물 대다수가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폐양색 패기는 아닌데 어떻게 타인을 기절시킨 거지 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가 아닌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며 자신들의 아군을 모조리 기절시켰다고 말하며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 문양은 결국 나타났는가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오로성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역시 해군에게는 무리였는가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성은 마치 900년 전이 생각나는군 우리가 모두 나섰던 전쟁은 그때밖에 없으니 라고 말했고 피터성은 그때와 비하면 애송이들이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했고 세턴성은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나름 황제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즐비하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워큐리성은 쓰레기 녀석들을 청소할 뿐이다. 긴장할 가치도 없는 녀석들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쪽 아군들은 오로성의 패기와 기운에 압도되며 전원자절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도착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저 영감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는데 고작 느껴지는 아우라 때문에 좌절하다니 그건 진정한 해적이 아니야 라고 말한 뒤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동시에 오로성을 공격합니다. 루피는 오로성이 등장한 이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세턴성은 해방의 드럼인가 언제 들어도 기분 나쁜 소음이군 이라고 말했고 워큐리성은 그저 체이고 체인 애송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이토록 위협하는 인자가 되었다니 그 점만큼은 칭찬해주도록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오로성들을 동시에 공격하려 하였으나 오로성들은 일제히 손을 앞으로 뻗으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튕겨져 날아가며 그대로 배에 떨어졌고 조로는 칼을 뽑아들며 심상치 않은 영감들이군 이라고 말했고 쌍디 역시 검은 불꽃을 피우며 마지막 보스들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이도우와 빅맘이 날아왔고 카이도우는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오로성을 공격하였고 빅맘 역시 헤블리 봉봉을 사용하여 오로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이를 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고 카이도우는 만족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우로로로로 세계의 정점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이 밀지모자 이 녀석들은 우리가 맡아주마 네가 정말 세상이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라면 나에게도 보여다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카이도우 와노쿠니에서의 악행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우선은 고맙다 이 빚은 잊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빠르게 해역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징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를 저으며 사우전드 소니오를 포함한 해적들의 배는 점점 해군본부에서 멀어져 갑니다. 레일리는 구사해적단과 함께 해군본부로 왔으나 굳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하며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등장한 이후 루피와 에이스가 큰 위기를 맞이했음을 확인했고 레일리는 자신이 전쟁에 참전하여 루피와 에이스를 포함한 이들을 무사히 해군본부에서 탈출시키려 합니다. 한편 카이도우와 빅맘이 오로성을 막아선 이후 카이도우는 곧바로 화령대고 모드를 사용하며 오로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보로브레스를 사용합니다. 카이도우가 오로성을 향하여 보로브레스
펄스를 날리자 그 순간 피터성이 고양고양 열매 모델 백호를 사용하여 한 마리의 거대한 백호로 변신한 이후 카이도우의 공격을 완벽하게 처단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니 녀석은 백호인가? 나는 청룡이다. 니 녀석은 내가 맡으면 되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터성은 정색하며 운 좋게 환수종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신수의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는 애송이여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조차 동방의 사신수를 모티브로 한 최상위 악마 열매의 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말하며 카이도우와 피터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웃으며 맘마 한방 먹었구나 카이도우. 내 상대는 어떤 녀석이냐 라고 소리쳤고 워큐리성은 빅맘은 내가 맞도록 하지 라고 말한 이후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빅맘에게 접근하며 빅맘과 워큐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우가 오로성 중 2명을 맡았음에도 여전히 3명의 오로성과 해군들이 남았기에 카이도우와 빅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오로성과 해군을 완벽히 처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의 처벌을 사용하며 도주하는 해적들을 모두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나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마스가 소환해낸 거대한 손을 베어버렸고 마스는 실버즈 레일리 제자를 도우러 온 것이냐 라고 물으며 레일리에게 에이스를 구하러 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웃으며 그렇다네. 그러니 이 선 넘지 않는 걸 추천하네. 내가 제자를 보기보다 많이 아껴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참격을 그으며 바다조차 완벽하게 베어버리며 무형의 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스는 꽤나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군. 하지만 로저도 아닌 이 녀석의 수준으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였고 레일리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레일리와 마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카이도우가 피터를, 빅맘이 워큐리를, 레일리가 마스를 맡았음에도 세턴과 나스주로를 포함한 해군들이 진격을 멈추지 않았고 해적들은 여전히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레일리 부선장님, 루피와 에이스를 위해 이곳에 온 건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세턴 혹은 나스주로를 마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샹크스를 가로막으며 발도 잃은 네 녀석이 뭘 하겠다는 거지. 초대 귀철을 든 저 녀석 오래전부터 눈여겨본 녀석이다. 내 먹잇감 빼앗을 생각 따윈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검사인 자신이 나스주로를 맡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렇다면 내가 세턴을 맡겠네 라고 말하며 샹크스 역시 물러나려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드래곤이 세턴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코마가 샹크스에게 다가와 세턴과는 오랜 악연이 있다. 세턴은 구 혁명군 동군대장 진이를 죽게 만든 장본인 우리 혁명군의 적이다. 빨간머리 마지막 부탁이 될 수도 있다네. 드래곤의 아들을 부탁한다. 신부보다 오랜 기간 루피를 봐온 이 녀석만이 루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네 라고 말하며 자신과 드래곤이 세턴을 맡을 테니 샹크스에게는 루피를 데리고 도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세턴을 향해 다가가며 고개를 돌아 루피를 바라보며 첫 만남인데 벌써 헤어지는 건가? 루피 정말 멋지게 자라주었구나. 너도 몽키디 가문이라면 분명 도주할 생각 따윈 없겠지. 하지만 루피 네가 이곳에서 죽게 된다면 혁명의 불꽃은 그대로 꺼지게 된다. 고대병기조차 다 모으지 못한 지금 우리로선 오로성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으며 만약 그 남자가 직접 행차한다면 모두 죽음을 맞이할 테지 라고 말하며 만에 하나 이무가 개입하게 되며 해군과의 대결 이후 지쳤으며 고대병기조차 없는 자신들은 필히 죽음을 맞이할 테니 조이보이의 재림인 루피만큼은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예상대로 루피는 모두와 함께 탈출하기 위하여 오로성과 대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드래곤의 의중을 알아차린 샹크스는 루피를 말리며 루피 내가 어릴 때 한 말은 있지 않았나? 남자는 반드시 나서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다고. 지금 네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모두의 희생이 물거품이 된다. 저들은 강한 자들이니 저들에게 뒤를 맡기며 훗날을 도모한다. 사보를 구출함으로써 우리의 목표는 이루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루피를 설득했고 에이스 역시 아버지 역시 2년 전 분명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위해 거룩한 희생을 했었지. 루피 신시대를 위해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고 결국 루피는 드래곤, 쿠마, 미호크를 뒤로 한 채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드래곤과 코마가 자신을 희생하며 오로성과 해군을 막아내기로 결정하였고 드래곤은 빠른 속도로 세턴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혁명군의 수장 아니 반영룡 드래곤 유능한 해군이 될 수 있었을 터 거프와 같은 길을 걸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하였고 드래곤은 세계정부가 존재하는 한
세상은 부패하기 마련이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전투를 준비했고, 세턴 역시 소소열매 모델 우마왕의 능력을 사용하며 전투를 준비합니다. 한편 나스주로는 해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우전드 써니오와 모비딕을 향하여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나타나 세계 최고의 참격을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참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칠무회였던 시절 니놈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다. 초대 귀철을 들고 있을 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데 이 세상에 이토록 높은 수준의 검사가 있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매눈 800년 전 그 사내와 비교하면 참새에 불과한 수준이군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도신 류마를 말하는 건가? 미안하지만 도신조차 이제는 최강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건방진 애송이 같으니라고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초대 귀철을 뽑아들었고, 미호크 역시 흑도요루를 꺼내들며 미호크와 나스주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각각 카이도우, 빅맘, 레일리, 드래곤, 미호크를 막아서는 사이 쿠마는 홀로 엄청난 수의 해군들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을 보내줄 수는 없다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쿠마의 등 뒤에서 신흰수염 해적단 사나해적단과 일부 혁명군, 일부 크로스길드가 나타났고, 스쿼드는 어이 폭군, 네 녀석만을 혼자 남겨둘 수는 없다. 아직 아버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들을 보며 어이 너희들 멋대로 뭐하는 짓이냐, 당장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라고 말하나 디카르반 형제는 웃으며 신세계에 우리가 탈 배는 없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에이스, 네가 완벽히 탈출하기 위해선 폭군 한 명으로는 해군을 모두 막지 못해 라고 말했고, 내경 맥가이는 이곳은 우리에게 맡겨둬라. 해군을 모두 막아선 뒤 우리도 도주하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희생을 결정했는지 알았기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진 않고 조용히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한 이후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일부 혁명군 역시 쿠마치, 설마 혼자 지니 대장의 복수를 하려 한 거야 라고 말했고, 쿠마는 너희들 이제 와서 돌아가라고 하진 않겠다. 전원 살아서 돌아가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린드버그, 몰리, 카라스 등 출중한 능력을 지닌 혁명군의 대장들 역시 섬에 남아있었고, 쿠마는 이들을 보며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길드 선원들은 미호크 대장님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나? 버기 선장님은 대업을 이루실 분이니 탈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해군을 모두 죽이지 못한다면 이 섬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버기는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저 바보들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호크, 드래곤, 레일리, 쿠마, 일부 혁명군, 신흰수염 해적단, 사나해적단, 일부 크로스길드의 희생과 빅맘 카이도우의 도움 덕분에 밀짚모자 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적들은 사보를 탈환하는데 성공하며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무사히 사보를 탈환한 이후 해군본부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였고, 우섭은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다신 오고 싶지 않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보를 보며 다행이야 사보, 하지만 아직 해군본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녀석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며 루피조차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생각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걱정마, 드래곤과 쿠마씨가 있다면 저들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혁명군을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에게 다가와 루피,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가장 강한 해적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야. 좋던 싫던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거다 라고 말하며 루피가 해적왕이 되며 원피스를 찾은 이상 세계정보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이를 알았기에 평소와는 다르게 어리광을 부리지 않으며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나의 동료, 친구, 형제들을 위해 세계정부를 부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루피를 보며 과거의 로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지 루피, 아니 해적왕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수년 전에는 호기로운 꼬맹이에 불과했는데 이제 우리를 능가하는 강한 해적이 되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루피의 성장을 보며 흐뭇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